안녕하세요. 대만 살던 아저씨 태산입니다. 최근 전염병이 다시 출현하고 전 세계적으로 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세계 정세가 더욱 격동되고 있습니다. 제 방송을 꾸준히 시청하시는 분들은 지구에 일어났거나 일어날 재난을 마주할 때마다 가슴이 아플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저도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해야 할지 고민합니다. 에피소드 전염병으로 지구의 밀도 승급을 예시한다 해서 지구 밀도 증가, 창조주와 우리의 관계를 통해 하나의 법칙이라는 책과 저자들을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사실 도서 하나의 법칙의 정식 명칭은 나의 접촉 하나의 법칙을 가르치다입니다. 이 책은 이번 인류의 수많은 종교와 영적 신앙 중에서 유일하게 기존 종교의 틀을 벗어나 인류에게 닥친 재앙과 파멸의 위기를 모면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의 영어나 중국어를 막론하고 많은 독자는 일반적으로 깨달음 얻고 시야도 넓혔으며 유익하고 심지어 영적인 지혜까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우주는 에너지로 가득 찬 생명체입니다. 우주 내부는 상호작용하는 체계입니다. 우리는 우주 안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갈망과 혼란은 우주의 메아리칩니다. 우주의 경우 우리의 영적 갈망과 혼란에 응답하는 모든 정보는 인생의 세세한 부분에 충분히 포함되어 있으며 우리가 매일 만나는 사람과 일 속에는 우주가 제공하는 정보로 가득합니다. 어떤 신앙 체계를 가지고 있던 진리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창조주의 인도하에 점차 진리를 찾는 습관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헌신하고 항상 마음에 사랑이 흐르게 될 것입니다. 사실 진리를 찾는데 어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우리 곁에 있고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살아도 죽은 것 같은 사람이 있고 죽어도 살아있는 것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생과 사의 경계는 무엇일까요? 우주의 개념은 인간의 개념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의 생명은 영생으로 시작되어 영생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1733년 영국의 기계공인 존 케이가 최초로 플라잉 셔틀을 발명하고 1769년 영국의 이발사이자 시계 제작자 리차드 아크라이트가 수력 방적기를 제작한 이후로 영국 산업혁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인간의 삶과 가정, 사회구조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인류의 영적인 부분, 우주와 연결되는 부분, 생명의 근원과 연결되는 부분이 점차 과학기술로 대체되고 차단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인류는 오늘날의 생명의 끝자락에 이르러 수시로 재앙이 닥치고 생명이 파멸의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산업혁명이 시작된 지 200여 년이 지난 1981년 1월 15일 삶의 진리를 찾던 미국인 3명은 외계 문명으로부터 영적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2에서 3년 동안 미국인의 몸을 빌려 최면 상태에서 외계 문명의 고층차 생명의 나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106회에 걸친 이 대화는 1984년 3월 15일까지 지속되었습니다. 이 대화의 기록을 정리한 것이 더 콘택트, 티칭 더 로브원, 나의 접촉, 하나의 법칙을 가르치다입니다. 당시 대화할 때의 상황을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대화를 그대로 책에 담았습니다. 대지진 못지않게 영혼에 큰 충격을 주는 대화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종교에 관해 진지한 탐구와 깊은 고민, 나아가 영적 수행의 실천까지 시도해 보셨다고 믿습니다. 대화 기록을 읽고 나면 마치 조물주의 에너지 근원에 연결된 것처럼 많은 사람이 확연히 깨닫게 됩니다. 이 대화 기록에는 다양한 종교의 핵심 정보가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우주의 심오한 신비를 설명하고 우주와 인류의 기원과 미래를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깨달음을 주기 때문입니다. 미국인 3명은 돈 엘킨스, 칼라일 루커트 맥카티, 그리고 짐이라고도 불리는 제임스 앨런 맥카티입니다. 그중 칼라는 자신의 몸이 심령 대화의 매개체 역할을 하도록 자진했습니다. 그녀는 전직 사서로 거의 20년 동안 채널러로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다. 채널링이란 영어의 채널에서 온 말로 자기 이외의 의식과 초자연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취하는 것이며 채널링 되는 사람을 채널러라고 부릅니다. 채널러는 트랜스 상태나 잠잘 때 채널하며 다른 세계의 의식과 교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미국의 물리학 교수로 조종사이자 기장이었지만 UFO 연구에 대한 열정에서 직업도 바꿨습니다. 그는 최면으로 고급 지능 생명체와 소통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짐은 최면 현장의 수호자이자 심령 대화 기록자, 텍스트 정리자로 그는 인류 진화에 대해 생각하는 6년 동안 은둔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의 법칙의 이야기를 시작하면 우리가 이전에 모르던 몇 가지 개념을 접하게 될 것이라 여러분의 이해에 어려움이 없도록 먼저 하나의 법칙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념은 밀도입니다. 밀도는 우주 질량 에너지 밀도와 영적 밀도로 나뉩니다. 우주의 질량 에너지 밀도는 암흑 물질, DM, 암흑 에너지, 기, 중입자 물질, BM, 방사선, 발로 구성됩니다. 주도적인 작용을 하는 것은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각 세제곱미터당 수소 원자가 몇 개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제곱미터당 수소 원자 수에 따라 우주의 질량 에너지 밀도가 다릅니다. 하나의 법칙에 따르면 영적 밀도에는 8개의 밀도가 있습니다. 각 밀도는 7개의 하위 밀도로 나뉘며 7개의 하위 밀도마다 7개의 더 섬세한 하위 밀도로 나뉩니다. 하나의 법칙에서 제1밀도는 일반적으로 지수와 폰과 같은 행성을 구성하거나 형성하는 원소와 에너지를 의미하며 이는 생명 초기의 지각 상태입니다. 제2밀도는 일반적으로 유기 생명을 형성하는 물질과 에너지를 말하며 예를 들면 식물과 동물, 생명의 심신 지각 상태입니다. 제3밀도는 일반적으로 인간을 생성 즉 인간을 창조하는 물질과 에너지를 말하며 사람의 몸과 마음, 영혼의 결합체입니다. 제3밀도에서는 사람의 영혼이 육체에 들어갈 때 영성의 제1밀도에 해당됩니다. 하나의 법칙에서 말하는 밀도는 일반적으로 우주 밀도가 아니라 영적 밀도를 의미합니다. 사람은 만물의 영이며 사람의 영혼인 주원신이 제2밀도의 심신 물질체에 들어가 자아의식의 깨달음기에서 학습하기 시작하면 영적 의식의 제1밀도에 진입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간단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하나의 법칙의 설명에 따르면 영성의 제1밀도는 75,000년의 대원만 주기입니다. 그중 25,000년마다 작은 소원만 주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 개의 대원만 주기에는 3개의 소원만 주기가 있습니다. 중국어 버전 하나의 법칙에서 하비스트 프루츠는 모두 영적 수억 주기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중국어 표현으로 하비스트 프루츠는 열매를 수확한다는 뜻인데 과위 성취로 번역하면 더 적절하고 이해가 쉽다고 생각합니다. 영적 원만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바로 남에게 봉사하는 이타적인 긍정적 에너지에 대한 깨달음과 이기적인 부정적 에너지에 대한 깨달음의 정도가 포함된 수행자의 사랑과 자비에 대한 깨달음의 정도입니다. 제3밀도는 영적 의식의 제2밀도이며 사랑과 이해를 수련하는 밀도입니다. 제5밀도는 빛의 밀도로 지혜를 수련하는 밀도입니다. 제6밀도는 빛과 지혜가 하나가 되는 밀도입니다. 자비와 지혜를 하나가 되는 것을 수련하는 밀도입니다. 이 주기는 7,500만 년입니다. 하나의 법칙에 따르면 현재 태양의 생명은 제6밀도에 도달한 고급 생명입니다. 이 밀도의 고급 생명의 물질, 신체의 형태는 황금빛이고 키가 크고 피부가 부드럽고 매끄럽습니다. 이기적인 의식이 전혀 없으며 완전히 사심이 없는 경지에 도달해야 이 밀도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제7밀도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밀도입니다. 이는 불과 수련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3계를 벗어나 6도 윤회에서 벗어나는 수련입니다. 제8밀도는 우주의 블랙홀을 통과하여 도달하는 무한한 지혜의 경지를 말합니다. 제8밀도에 들어가는 것은 한 단계 더 높은 우주층의 제1밀도에 진입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법칙이라는 책에서 복합체라는 단어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복합체는 하나로 합쳐진다는 뜻입니다. 하나의 법칙에서 말하는 복합체는 심령 복합체와 사회기억 복합체의 두 가지 개념으로 구분됩니다. 간단히 말해서 인류는 몸, 마음과 영혼 또는 원신이 하나로 합쳐진 심신령 복합체입니다. 그것은 유형적인 생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기억 복합체는 모든 사회의 심신령 복합체가 하나로 합쳐져 서로의 의식 정보를 공유하는 사회체제를 말합니다. 각각의 심신령 복합체는 사회기억 복합체 중의 개체이며 사회기억 복합체의 일부입니다. 고차원 영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지혜와 도덕의 경지로는 아직 이해할 수 없고 도달할 수 없는 경지입니다. 복합체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의 법칙에 따르면 성간연합은 은하계와 은하계의 다른 은하와 행성의 많은 사회기억 복합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간연합 구성원이 심령의 대화와 기타 루트를 통해 지구 인류의 개인과 여러 단체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연합 구성원과 지구의 왕래는 사실 선사시대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962년 미국인 돈 칼라 짐을 접촉하기 전부터 그는 지구의 다양한 개인 및 그룹과 접촉했습니다. 이 개념이 더 흥미롭습니다. 처음에는 기독교 십자군의 동정을 말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법칙에서 말하는 십자군은 이기적인 나를 추구하고 다른 행성을 정복하기 좋아하는 유형 생명을 말하며 지구의 생명에 대응하면 바로 엘리트 계층, 성공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의 화자는 이 십자군에서 시작합니다. 하나의 법칙에서 변이의 원문은 왜곡입니다. 그러나 이 번역은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변이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대 지구 역사에서 라는 고대 이집트의 태양신이었습니다. 즉 라를 비롯한 고차원의 영체들이 고대 이집트를 방문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왔을 때 그들은 고대 이집트인의 형제 자매로만 나타났을 뿐 자신을 신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라 일행이 지구를 찾은 이유는 당시 지구 문명이 일정한 문화와 신념 체계, 즉 율법을 수용하고 이해할 수 있는 수준까지 발전한 것으로 판단하고 지구를 찾았습니다. 이런 영성의 요구와 부름은 라를 불러들여 하나의 법칙의 지도령이 되게 한 것입니다. 다만 라는 유감스럽게도 이집트인들에게 전한 하나의 법칙의 가르침을 이집트 왕실과 엘리트들이 왜곡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왕실 엘리트들은 하나의 법칙의 모든 정보를 제 것으로 만들어 자신들만을 위해 사용하려 하여 하나의 법칙의 진위를 완전히 왜곡시켰습니다. 이를 본 라는 이집트인의 역사에서 삭제하고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이것이 고대 이집트 문명이 한때 눈부시게 영광스러웠으나 갑자기 쇠퇴한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라가 이집트를 떠난 후에도 여전히 지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멀리서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언젠가 다시 이집트인들에 의해 왜곡되었던 하나의 법칙이 되살아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라가 돈 교수팀과 접촉하기 시작한 근본 이유입니다. 여기까지 공유하면 시청자분들 중에 이집트 피라미드, 수메르 문명, 히말라야, 티베트 불교에 관한 다른 블로거분의 영상을 봤다면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드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여기에서 라가 매우 중요한 문제를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지상의 엘리트, 종교의 형성은 초기에 고차원적 지혜 생명 또는 고급 생명을 대표했던 라가 인류의 마음을 구원하는 길과 신법을 인류에게 전수하여 도우려는 것과 완전히 반대의 길로 간 것입니다. 그들은 고층 신법을 단장 취의와 왜곡으로 오늘날 인류의 비극적인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엘리트의 이기심의 결과입니다. 라와 돈 교수의 11번째 대화에서 타라스 불바, 징기스칸과 라스푸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타라스 불바와 라스푸틴은 러시아인입니다. 1908년 3월 9일에 태어나 1981년 5월에 사망한 타라스 불바는 우크라이나 저항운동의 지도자로 제2차 세계대전 중 대학살의 가해자입니다. 라스푸틴은 러시아 제국의 사제이자 미콜라스 2세 때의 신비주의자였으며 차례와 황후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그는 스캔들로 인해 대중의 공분을 샀고 당시 귀족들의 공모로 살해당했습니다. 징기스칸은 중국 역사와 몽골과의 연결 포인트입니다. 오늘의 초점은 러시아인이 아니라 징기스칸입니다. 이 대화에서 나에게 누가 제3일도로 갔는지 물었을 때 징기스칸을 언급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대화를 통해 인간의 긍정적인 생명과 부정적인 생명에 대한 이해, 역사에 대한 이해가 고차원의 생명과는
정반대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상반된 이해의 원인을 풀 수 있다면 오늘날 인류의 끔찍한 상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열쇠가 될 수도 있고 문제 해결책을 찾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라는 현재 징기스칸과 두러시아인은 각각 오리온, 안드로메다, 남쪽 십자자리를 선택했는데 그들은 자신을 섬김으로써 하나의 법칙을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리온에 간 사람은 징기스칸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오리온은 제3일도의 부정적인 행성으로 존재하고 징기스칸은 인류 역사상 몽골 제국을 창건한 영웅이었는데 서양인들은 징기스칸을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 이해하는 것일까요? 또한 나는 징기스칸도 자기를 섬김으로써 하나의 법칙을 이해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 문제는 다음 영상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번 방송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댓글을 남겨주세요. 같이 교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